새벽같이 들른 면회실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못한 모욕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작고 평범해 보이던 그 어머니가 사실은 군복 안에 별을 감춘 준장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어느 늦겨울 아침, 한지민 준장은 사무실 책상 위에 가득 쌓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본부 내부는 형광등 빛으로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회색빛 벽에 걸린 부대기 아래 한지민은 진한 커피 한 모금을 머금은 채 쌓여있는 문서들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준장 계급장을 단 그녀의 군복 어깨 위에는 헌신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20살이 갓 넘은 아들, 이말인 이병이 있었다. 할인이 입대한 지는 이미 6개월이 넘었는데 워낙 일에 치여 제대로 면회를 가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부대에 가야겠군? 하고 다짐하던 그녀는 밀린 결제를 마무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맹렬하게 일에 몰두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다. 하리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입대 전에는 대학 진학을 고민했지만 본인의 결단으로 일찍 군복무를 마치고 싶다며 자원 입대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인지 동기들과도 잘 어울려 지냈다. 특히 그는 틈만 나면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는 말을 곧잘 입에 올렸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계급이 무엇인지는 동기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할인이 자랑하는 것은 늘 엄마는 강인하고 누구보다 정의로운 분이라는 말뿐이었다. 동기들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가 궁금해했지만 할인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말 놀랄 걸 하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할인은 주어진 교육 훈련과 보직을 성실하게 소화하며 차츰 병영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지민 준장은 한 발 먼저 다가올 주말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야말로 꼭 아들을 만나러 갈 작정이었. 가능한 한 조용하고 평범하게 방문하고 싶었다. 대외적으로 준장 계급장을 단장 성급 어머니가 면회 온다면 부대 전체에 불필요한 긴장과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친구들과 주변 간부들에게 괜한 눈치가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할인이 역시 지나치게 특별 대우를 받게 되거나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군복이나 장성 표식을 전부 벗고 부드러운 재킷과 편한 면바지 차림으로 면회를 가기로 결심했다. 평생을 군에서 보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엄마로 가고 싶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옷장 한 칸에서 오래 묵혀둔 버건디색 스웨터를 꺼냈다. 한 번도 아들을 찾아갈 때 이렇게 전투복이 아닌 사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기에 왠지 낯설기도 하고 긴장감까지 들었다. 주말 아침 그녀는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일어났다. 낯선 옷차림에 머뭇거리다가 거울 앞에 섰다. 남들은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어깨 위에는 준장 계급의 무거운 책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한지민은 서랍장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 목에 걸었다. 그 목걸이엔 아들 할인이 유치원 때 손수 만든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군인이 된 후로는 단 한 번도 꺼내볼 여유가 없었다. 옷차림을 정비한 다음 그녀는 새벽장을 보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갈비찜, 김치볶음밥, 잡채 등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 트렁크에 차곡차곡 넣었을 때쯤 시계는 이미 오전 9시를 향해 있었다. 이렇게까지 많이 가져가도 괜찮으려나. 그럼에도 한지민은 오랜만에 아들을 본다는 설렘에 괜히 부족할까 싶어 이것저것 챙기고 싶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오르니 늦겨울에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도로 표지판을 따라가며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드디어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 부대는 입구부터 위병소까지 길게 뻗은 도로가 나 있었다. 한지민은 군부대 앞에 익숙하게 선 차를 잠시 세웠다. 본인도 군인이라 그런지 이 공간 특유의 공기가 더는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장군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단순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곳에 왔음을 다시 되새기며 그녀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위병소를 지나며 면회 절차를 밟는데 그곳은 아침부터 면회객으로 북적였다. 몇몇 가족들이 추운 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고 그 광경에 그녀는 괜스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자신도 이렇게 서민의 삶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된 듯했다. 면회 서류를 작성한 뒤 안내병이 친절하게 면회실 위치를 알려주었다. 화사하게 웃는 안내병 앞에서 한지민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 이 여성분이 사실은 같은 군인의 선배. 그것도 장군이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고
곧장 면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면회실은 따뜻한 히터 바람이 돌아 한결 포근했다. 안쪽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몇몇 면회객들은 이미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한지민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손에 든 음식 봉투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곧 할인이가 들어오겠지. 생각만 해도 뭉클해져 목이 메었다. 자신이 직장에서 느끼는 보람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늘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떠올랐다. 오늘만큼은 큰 소리 내지 말고 그저 평범한 엄마로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이 오기도 전에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병사가 들어왔다. 계급장은 병장, 가슴 한쪽에는 김영일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는 면회실을 둘러보더니 가장 구석에 앉아있는 한지민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저기, 아주머니. 그는 다짜고짜 걸어와 한지민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평범한 스웨터 차림에 바닥엔 음식 봉투까지 가득 놓여 있었으니 어쩌면 티 안 나는 방문을 원하는 그녀의 의도와 달리 조금은 눈에 띄었을지도 모른다. 여기 군대 처음 와보세요. 옷차림이 이게 뭔가요? 그는 곧바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한지민은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상대가 아들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이니 괜히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 제가 신경을 못 썼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짧지만 단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어색하게 보였나 싶어 손을 살짝 추슬렀다. 그러나 김영일 병장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따지듯 말했다. 아주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이 군기를 다 흐트러뜨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편하게 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무례했고 면회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곁눈질하며 분위기가 삽시간에 묘해졌다. 한지민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괜히 아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 내색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했지만 김영일 병장의 계속되는 비아냥에 가슴 한편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일 병장은 오히려 그런 태도를 호구 잡을 만하다라고 여긴 것일까? 이러니까 군기가 빠진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 음식은 또 뭡니까? 요즘 부대 PX에 없는 게 없는데 굳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는 음식물 쓰레기만 잔뜩 늘리시는 꼴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게 날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지민에게 모욕적으로 꽂혔다. 하필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기다리던 아들 이마린이 들어왔다. 아들은 엄마를 보자 기쁜 표정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김 병장의 따가운 목소리가 먼저 그를 제지했다. 야, 이마린 이병. 상관이 말하는데 어딜 함부로 끼어들어 하리는 얼떨떨한 얼굴로 서둘러 선임에게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왜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가 하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하리는 남몰래 어머니가 준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김 병장은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너희 어머니한테 말해. 다음번엔 군대 예절 좀 지키시라고. 여기 공원이 아니잖아. 그리고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한지민이 가져온 음식 봉투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 면회실에 있던 몇몇 다른 가족들은 차마 나서지 못하고 눈만 깜박였다. 아들 할인의 얼굴이 벌개져 당장에라도 항의하려 했지만 한지민은 아들에게 가만히 손짓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벌이면 할인이가 군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질지 뻔했. 알았어요. 할인아, 엄마가 다시 올 테니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그녀는 서러움을 삼키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가 면회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김 병장의 조롱 섞인 한마디가 뒤를 쫓았다. 다음엔 옷 좀 제대로 입고 오라고 전해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애써 참던 한지민의 감정을 더욱 짓눌렀다. 면회실 박복도에서 하리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저렇게 모욕당하는 걸 그냥 두고 봐도 되는 걸까? 하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상심한 표정으로 부대를 나가버렸고 하린 역시 면회는커녕 어쩔 줄 몰라 서성일 수밖에 없었다. 한지민 준장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 봉투들을 차 뒷좌석에 다시 실었다. 차 안에서 시동을 걸지도 못한 채 그녀는 한동안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다. 내가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찌 보면 단순히 무례한 병사를 하나 만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군 생활을 20년 넘게 해온 그녀에게 그런 교만한 태도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병영 문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단 말인가?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쳤다. 잠시 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 처음에는 부대에 직접 신고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아들에게 괜한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이 부조리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 결국 그녀는 자신과 특별히 친분이 두터운 국방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동기 이소연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나 한지민이야.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 설마 이 시간이면 뭔가 큰일 생긴 거지 무슨 일 있어. 이소연 중장은 단번에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 한지민은 최대한 차분히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 면회실에서 김영일 병장에게 당한 모욕. 아들이 그걸 보며 겪었을 충격. 그리고 군내 만연한 갑질 문화에 대한 우려까지. 이소연 중장은 처음에는 격앙된 목소리로 놀라워하더니 이내 단호한 어조로 말했. 지민아. 그 병장이라는 사람은 분명 군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그렇지 않고선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야. 당장 그 부대 소속, 계급, 이름 모두 알려줘. 내가 직접 감찰팀을 파견할게. 한지민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우리 할인이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되기도 해. 그런데 이건 그냥 개인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어쩌면 우리 군 전체가 점검받아야 할 문제일 수도 있어. 이소연 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응답했. 그 마음 알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알면서도 덮어두면 더 큰 문제가 될 뿐이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헤쳐서 부조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 너는 아들 걱정부터 먼저 해. 전화를 끊은 뒤 한지민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 부대 정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 한동안 흐느끼듯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마음을 겨우 추슬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믿고 기다려야지. 침울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그녀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 그렇게 시동을 걸고 부대를 빠져나와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길.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시각 부대 안에서도 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 다음 날 아침 이말인 이병이 속한 부대는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 국방부 직속 감찰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대장과 짧은 면담을 한 뒤 곧바로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시작했. 한순간에 부대는 얼어붙었다.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특별 감사의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긴장이 번졌. 무슨 일이지? 어제 누가 면회객이랑 트러블이라도 있었나? 국방부가 이렇게 바로 뛰어올 정도면 뭔가 심각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닌가? 수군대는 목소리가 부대 곳곳에 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조해 보이는 인물은 바로 김영일 병장이었. 그는 어제 늦은 밤까지도 후임들에게 오늘 이상한 아주머니 한 명이 면회 왔는데 내가 면회실에서 군기 잡아줬다라며 우스갯소리로 흉을 봤다. 이제야 생각해보니 국방부 감찰팀의 출연이 아무래도 자신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 김영일은 설마 그 아주머니가 대단한 백이라도 있는 건가 하고 자문했.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떠올려봐도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국가상층부와 연결되리라 상상조차 못했다. 그래도 이상하게 식은땀이 흘렀. 가슴이 두근거려 일과에 집중하기 어려웠. 오전이 채가기도 전에 김영일 병장은 행정반을 통해 감찰팀 사무실로 호출되었.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간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었. 조사실 입구는 꽤 살벌한 분위기가 흘렀. 김영일 병장. 안으로 들어오세요. 감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자 그의 다리는 떨려왔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면회실 CCTV 캡처본과 두툼한 서류들이었다. 감찰관은 지체 없이 그에게 물었다. 어제 오후 이말인 이병의 모친을 면회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김영일은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애썼다. 네,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혹시 그분이 오해를 하신 게 있다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감찰관은 면회실 내부 CCTV 화면을 재생했다. 거기에는 어제 그가 뱉은 막말과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똑똑히 찍힌 영상을 보고 김영일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감찰관 한 사람이 옆에 쌓여있는 서류 중 한 장을 꺼내들었. 그 문서는 면회객인 한지민에 대한 신상 정보였. 여기 기재된 대로라면 어제 그대가 모욕한 분은 대한민국 육군의 준장 한지민 장군이십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김영일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려버렸. 장군이라고 설마 저 여자가 그저 초라한 사복 차림이라 생각했는데 별을 단 장군이었단 말인가. 의자에 힘없이 앉은 김영일은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더듬었. 눈앞이 아득해져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 그러나 조사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 감찰팀은 김영일의 평소 행실에 대한 주변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 그리고 그의 과거 비위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거나 자신의 외출 용무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하는 등 군기잡기라는 명목 아래 온갖 갑질을 자행해 왔다고 했. 다른 병사들의 부모가 면회오는 경우에도 비슷한 태도로 무례하게 굴었다는 증언이 이어졌. 몇몇은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을 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번 기회에 몽땅 털어놓고 싶다고 밝혔다. 감찰관들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 김영일 병장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 시각 부대장실 한쪽에서는 부대장과 감찰팀 팀장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부대장도 황급히 상황을 파악해보니 김영일 병장의 만행이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가 묵인되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 하급 지휘관들이 병장인이 그만두면 군복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병사들의 피해 호소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감찰팀 팀장은 부대장에게 엄중히 전달했다. 이건 특정 병장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 기강회의의 심각한 증거입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 건을 중대하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비단 김 병장뿐 아니라 이 같은 묵인 문화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볼 겁니다. 부대장은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다. 한편 이번 감찰에는 의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기 중인 인물이 있었다. 바로 한지민 준장이었다. 그녀는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지만 국방부와 이소연 중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감찰팀이 움직이는 걸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도 착잡했다.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이런 대대적 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가 고질적인 문제를 뽑아낼 순간이 될지도 몰라. 한지민은 복잡한 심경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그녀의 바람은 단지 자기 개인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군 내에 남아있는 낡은 악습을 바로잡는 데 있었다. 오후가 되자 김영일 병장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홀로 작은 대기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감찰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고 자신의 과오가 낱낱이 폭로되는 가운데 피할 길이 없음을 절감했다. 그때 그에게 전달된 통보 한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면회실에서 모욕당한 당사자 한지민 준장이 부대에 직접 와 있으니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김영일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죄라도 해야 하나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이라도 빌면 봐줄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감찰팀이 마련한 임시 사무실에서 한지민은 부대장과 함께 자초지종을 정리하고 있었다. 부대장은 고개를 연신 숙이며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준장님, 저희 부대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말인 이병에게도 큰 상처가 됐을 테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대장님, 저도 같은 군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진 게 너무 동시에 다행이기도 합니다. 개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대에서 그리고 정군에서 더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 감찰관 둘에게 이끌려 김영일 병장이 나타났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한지민 준장의 견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간신히 울먹이는 소리만 냈다. 한지민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평소 같으면 후배 군인에게 차분히 지도할 테지만 그가 저지른 행동과 병사들의 증언은 너무나 심각했다. 또한 면회실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욕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부모와 병사들이 함께 겪었을지 모르는 고통을 상징하고 있었다. 김 병장. 그녀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어제 군복을 입지 않고 그냥 어머니로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머니를 업신여겼고 심지어 뒤에서는 자랑까지 했다지요. 김영일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비난이나 원망보다는 단호함 속에 깃든 쓸쓸한 기운으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당신의 개인적 사과를 받으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 군복이 지닌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에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믿음과 젊은 장병들의 희생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짓밟은 사람이라면 군에 남을 자격이 없겠지요. 김영일 병장은 얼굴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엉엉 울었다. 그러나 감찰관들은 이미 조사 결과를 종합해 그에게 상당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예고한 상태였다. 군교도소형 집행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였다. 마침내 김영일 병장은 부대장 명령으로 즉시 보직 해임이 결정되어 군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다. 병영 내부 전산망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공고되었고 그 파장은 빠르게 번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군을 대상으로 장병 인권보호, 갑질 행위 근절,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 감사를 신속히 확대해 나갔. 뉴스미디어는 면회객 무시 사건. 알고 보니 명객은 별단 장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으며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군인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한지민도 이렇게 크게 알려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다만 이번 계기로 군에 만연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대로 된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후 부대에는 연이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부대장 이하 간부들은 평소 병사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감하고 각종 내부 회의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병사가 겪는 불편쯤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분위기가 점차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젠 고충이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자는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말인 이병도 이런 변화를 몸소 체감하며 지난 반년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갑갑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내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동기들 중 몇몇은 할인에게 네 어머니 진짜 멋지시다. 부대 다 뒤집어 놓았잖아 하며 장난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할인은 동료들에게 엄마가 준장계급이라는 사실을 다시 밝히진 않았다. 왠지 어머니가 나를 내세우지 말라 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 같았다. 할인은 그저 묵묵히 훈련에 임하며 남은 복무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지민 준장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일부 장성급 간부들은 그녀의 너무 나서는 듯한 행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참혹한 갑질 실태를 더 오래 묵혀두면 안 된다는 데 공감했고 한지민의 이야기에 경청하기 시작했다. 3개월 뒤 병영문화혁신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각 부대마다 전담 감찰관이 배치되어 정기적으로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간부들의 지위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인성교육과 소통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병사와 간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 조치들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 단계에서까지 세심하게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가 힘을 쏟고 있었다. 부대마다 적용 속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말인 이병이 속한 부대는 특히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부대장은 다시 한번 병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와 함께 앞으로 달라질 체계를 직접 소개했다. 할인은 간담회에 참석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적잖이 놀랐다. 눈 깜짝할 사이 할인의 제대일이 다가왔다. 할인이 입대한 날을 떠올리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훈련소의 고된 일정, 처음 전입 와서 겪은 낯선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사건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한지민은 다시 아들을 만나러 그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부대장이 직접 위병소로 나와 그녀를 맞았다. 준장님, 지난번 일로 장병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대 곳곳에서 한층 밝아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대장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내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맞았다. 다른 병사 가족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보긴 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지 이전처럼 무례하거나 적대감이 깃들지는 않았다. 한지민은 이번에도 사복 차림이었다. 계급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부대 내부에서는 그녀의 존재를 모르는 이가 거의 없었다. 문이 열리며 아들 할인이 들어섰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몸과 밝은 눈빛을 한 할인은 엄마를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달려왔다. 어머니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면회실 안은 오히려 따뜻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할인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한지민은 평소처럼 프리페일단 반찬이 든 보온통을 보여주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잡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했다. 할인은 놀라며 어머니 이제는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해오셨네요.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면회 시간을 소중히 즐겼다.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달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느새 2시간 가까이 훌쩍 지나갔. 이전 같으면 서먹했을 법한 대화들도 사건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덕분인지 한층 부드러웠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사실 그 사건이 있은 후 동기들 사이에서도 하린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애초에 엄마 권력을 휘두르려던 건 아니었어. 솔직히 그날은 그냥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김영일 병장의 무례가 너무 심했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군 안에 숨어있던 문제들이 드러났다면 아픈 만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 그리고 생각했. 어머니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한 분이야. 군에서 힘을 가진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지. 그럼에도 한지민이 자신의 계급을 숨기고 면회를 왔던 이유가 이제야 하린에게 더 깊이 와닿았다. 며칠 뒤 마침내 하린의 제대날이 되었다. 추운 날씨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봄의 시작이었다. 하린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부대 정문 앞에 나섰고 그곳에서 미소 지으며 기다리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하린아, 수고 많았다. 한지민은 제대 기념으로 작은 꽃다발을 준비해왔다. 다른 전역 병사들도 가족이나 연인을 만나면서 환한 웃음이 넘쳤다. 하린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처음으로 그녀를 군복이 아닌 따뜻한 옷차림에서 마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이제 진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부대장을 비롯해 몇몇 간부들은 마지막까지 하린을 배웅해 주었다. 이말인 이병. 아니 이제 민간인 이말인 수고했다. 앞으로도 멋진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상관들이 밝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다. 하린은 차렷 자세로 격려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힘찬 목소리가 부대 정문에 울렸다. 한지민 준장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지난 사건 이후로 부대도 한층 개선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부대장으로부터 전해 들었기에 그녀는 안도와 뿌듯함이 섞인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부로 하린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닌 자유로운 청년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 한지민은 운전대를 잡고 하린 옆자리에 앉았다. 하린은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입대 전과는 달라진 내면을 곱씹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만큼 스스로 성장한 것도 느낀다. 나도 엄마처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 한지민은 아들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다. 마음속이 뭉클했다. 하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엄마는 늘 응원해 줄게. 그러자 하린은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다. 감사해요. 그리고 저 엄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단지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지민 준장은 군으로 복귀해 다시 바쁜 일정 속으로 뛰어들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병영 문화 혁신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고 각 부대 결과 보고서가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부조리는 한두 번의 노력으로 깨끗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후속 조치도 끊임없이 필요했다. 그녀는 여러 장성들과 함께 계획안을 검토하며 실제 각 부대 상황과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세세히 살폈다. 어떤 이들은 보수적인 태도로 군대는 원래 엄격해야 한다며 반발했고 다른 이들은 분위기가 너무 풀리면 곤란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지민은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호 존중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설득했다. 그녀의 가장 큰 동력은 아들과 겪었던 일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었다. 면회실에서 굴욕을 당했을 때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국방부 감찰팀이 움직였을 때 변화를 체감했던 장병들과의 대화가 그녀의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아서 계급이 높아서만이 아니라 옳은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 되뇌며 힘을 냈다. 이소연 중장은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지민을 붙잡았다. 지민아, 정말 수고 많아. 이번 일로 언론 인터뷰가 쏟아지는데 네, 이름도 꽤나 회자되고 있어. 불편하지 않아 한지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처음엔 부담이 컸어. 나 때문에 괜히 군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덕분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힘들어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히 웃었다. 역시 너답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러 부대에서 변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복종 문화나 강압적인 지시가 줄어들고 병사들이 스스로 제안을 하는 모습이 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부대 생활관에서 교관이 병사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당연해졌고 면회객을 대하는 태도 역시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중해졌다. 한지민은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속으로 안도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게 잡은 것 같아. 세상에 완벽한 조직은 없지만 개선 의지가 있는 조직은 분명히 성장해 나간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봄날 할인이 제대 후 첫 사회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던 즈음 군부대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부대장은 정중하게 한지민 준장님을 한번 모시고 부대에서 간담회 형식의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면회실 사건 이후 그 부대는 여러 활동을 통해 병영 문화를 혁신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를 함께 나누고 또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공로가 큰 한지민을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지민은 곧장 수락하지 않고 잠시 생각했다. 내가 가면 일부 병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부대장은 장군님께서 직접 오셔야 우리 장병들도 진심으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라며 간청했다. 결국 늦은 봄날 한지민 준장은 해당 부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별을 단체로 공식 초청을 받아가는 방문이었다. 전과 다르게 부대 곳곳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고 대강당처럼 꾸민 체육관에 병사들이 줄지어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부대장은 연단 위로 한지민을 안내하며 설명했다. 저희가 이번에 간부와 병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열린 병영 토크를 마련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신 뒤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지민은 무대를 올라가자 군복에 달린 계급장에 주목하는 병사들의 시선을 느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대 면회실에서 사복 차림으로 숨죽여 있던 자신이 떠올라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참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불과 얼마 전 이곳 면회실에서 상당히 무례한 일을 겪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이 부대가 훨씬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고맙기도 합니다. 병사들은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대부분 장군님이 면회객으로 왔다가 모욕당했다는 사건을 귀띔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입은 군복은 그 자체로 책임이자 명예입니다. 상급자도 하급자를 함부로 대해선 안 되고 하급자 역시 스스로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호에서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간부 몇 명이 사례 발표를 했고 병사들도 개선된 병영 문화를 체험한 이야기를 나눴. 부대장은 마지막에 장병들을 향해 앞으로 더 노력하자며 격려했.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희망적이었. 행사가 끝날 무렵 부대장은 한지민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군님과 비슷한 일이 다른 부대에서도 분명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군님께서 그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부대는 계속 문제가 쌓여 악화됐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병들도 이젠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며 재차 고마움을 표했. 한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지요. 저도 여러분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 며칠 뒤 하리는 집에서 어머니에게 부대 간담회가 신문기사로도 났. 엄마 사진이 떡하니 실려 있더라 하며 웃으며 말했. 그 기사에는 면회실 갑질 사건 계기로 병영 혁신 주도라는 제목으로 한지민 준장이 병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기사 사진 속 강단 위에서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연설하는 엄마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구나. 전역 후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던 하리는 그 모습이 본인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어느 늦은 저녁 한지민은 서재에 앉아 가족 사진들을 조용히 꺼내보았다. 할인이 어릴 적에 찍었던 유치원 사진부터 남편과 함께한 결혼식 사진까지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이 군인으로 살아온 시간은 길어졌지만 그만큼 엄마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 같아 늘 미안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아들과 좀 더 깊은 유대감을 쌓게 된 듯했다. 동시에 군내의 오래된 악습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데 작은 불꽃이 되었으니 그녀가 걸어온 길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누군가는 그녀를 가리켜 체제에 균열을 낸 장군이라고 말하지만 한지민에게는 그저 어머니의 마음이 더 컸다. 국방부 내에서 한지민 준장은 종종 인사관리 업무에도 의견을 내며 예전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다. 아직 젊은 병사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도 군에서 겪은 시간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야지. 트라우마나 상처로 남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나 오랜 관행이 계속 잡초처럼 돋아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내가 입은 이 군복은 단지 계급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옷이 아니다. 나를 포함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상징일 뿐.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다짐했다. 어느 화창한 날, 한지민은 집에서 오랜만에 아들과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하리는 군 시절과는 또 다르게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엄마, 내가 진짜 존경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괜히 높은 계급으로서 권위를 부리지 않고 정말 올바른 걸 위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한지민은 멋쩍게 웃었. 그래, 나도 좀 무서웠지. 할인이 너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고 또 괜히 일이 커져서 군 전체가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닐까 겁났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병장과 부대의 문제는 덮어둔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문제를 직면해야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더라. 힘들고 두려워도 결국 맞서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하고 말했다. 가끔 한지민의 사무실에는 편지가 도착한다. 대부분 군복무를 마친 병사들이나 아니면 현재 복무 중인 이들이 보내는 감사 편지였다. 장군님 덕분에 군 생활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이젠 부대에 소통 창구가 생겨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한 번의 계기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지만 누군가에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좋은 군대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긴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지민에게도 은퇴가 가까워질 때쯤 그녀는 자기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옛날 스웨터를 꺼내볼 때가 있다. 그날 면회실로 갈 때 입었던 버건디색 스웨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평범한 어머니로서 아들을 만나고자 했던 그 작은 옷가지가 이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만약 그날 군복을 입고 왔다면 김영일 병장도 그토록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일도 없었겠지. 조용히 미소를 짓게 되는 회상의 순간이다. 그날 이후로 병영 문화는 조금씩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계속해가고 있다. 여전히 곳곳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몇몇 부대에서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잔존하지만 국방부 차원의 감찰과 교육, 그리고 한지민 같은 장성들의 의지가 더해져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군대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었다. 병사들과 간부들 모두가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장성부터 이병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갈등이나 모멸감 없이 오로지 국방의 의무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한지민은 그 희망을 품고 오늘도 묵묵히 일에 매진한다. 아들 하리는 사회에 나와 자신이 꿈꾸던 일을 향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때때로 군 시절 동기들과 만나 예시하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머니가 이룬 변화에 감탄하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이제 부대 안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군기잡기로 고통받는 사람은 줄어들 거야 라고 웃으며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안을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 하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지켜야 할 인간적인 예의야. 이것이 그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국방부 청사중앙계단에서 한지민 중장은 이소연 중장과 나란히 걸어나왔다. 문서 가방을 든 이소연이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병영 혁신 진행 상황이 꽤 긍정적으로 보고됐어. 장군님도 뿌듯하지 않아 농반 진단반으로 건네는 말투에 한지민은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잖아. 너무 이른 만족은 금물이야. 이소연은 살짝 어깨를 두드리며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자랑스럽. 한지민 중장. 난 네가 우리 군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원이라고 생각해. 한지민은 대답 대신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지. 나 혼자서는 어림도 없지. 라며 미소로 화답했다. 계단 아래층에서는 신참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 한지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 사무실 불을 끌 무렵 그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서서히 조명이 줄어드는 국방부 청사는 낮과는 다른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한지민은 집에 돌아가면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으니 감사한 일이네. 스스로 중얼거리다. 문득 면회실에서 김영일 병장과 맞섰던 순간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모두 그대로였겠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때론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다. 한지민이 원했던 것은 결코 군인의 권위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키는 병영이었. 그것이 비록 고되고 먼 길이라 해도 단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희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었. 그녀는 문을 잠그고 복도를 지났. 어둑한 불빛 아래에서 멀리 보이는 복도 끝 허름한 스웨터 차림의 평범한 어머니 모습이 언뜻 스쳐 지나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 그날의 상처와 눈물은 이제 추억이 되어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씨앗이 된 셈이다. 밖으로 나서자 늦겨울 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어딘가 상쾌하고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 한지민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 군복 어깨의 별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별이 눈부시게 빛나는군.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부모와 병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임을. 이처럼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 그리고 그 변화의 뒤에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누군가의 진심이 자리한다. 한지민 준장은 자기 아들과 많은 장병들의 존엄을 지키려 했고 그로 인해 군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제 남은 건 이런 변화를 보며 한 발짝 더 전진하는 일일 것이다. 군은 여전히 엄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호 존중이 가능한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 군복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이 더는 이유 없는 모욕이나 서러움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한지민은 내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할 것이다. 때론 힘겹고 더딘 과정이겠지만 그 길 위에서 희망의 한 줄기를 보았기에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이자 또 한 명의 위대한 어머니가 걸어가는 길이기에